대형주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30% 정도 주면 조정이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나왔네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40~50%까지 빠졌거든요.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빠지면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책, 이 주주환원책이 상승 반등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정이 한 차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HBM4부터는 이제 수율에 대한 전쟁이 좀 시작된 거다라고 좀 보면 좋거든요.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 HBM 시장 점유율을 SK하이닉스를 좀 제치고 1위에 좀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40조라는 자사주의 매입 소각이라는 것은 결코 좀 작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수치거든요.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하방을 좀 상당히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UBS 쪽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HBM 비중이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SK하이닉스를 내년에 소폭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이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HBM4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양산이 돼서 그게 이제 매출로 이제 찍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와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 왜 뭐 때문에 아쉬웠을까 이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뭐 HBM이 거의 대부분 장기 공급 계약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달리 또 SK하이닉스는 이 장기 공급 계약을 할 때 고정 가격으로 디램이나 이제 범용 반도체 쪽에 대한 고정 가격으로 그걸 이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에 대한 이제 수익성까지 같이 함께 또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좀 더 이제 펌핑이 될 수 있었던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그런 이제 고정 가격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가격 변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온전히 좀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라고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은 수익성 프리미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또 많은 주주분들이 기대하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주주환원책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3분기 중에 이제 발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물론 SK하이닉스에서는 뭐 주당 이제 300 얼마 정도 이제 배당을 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럽게 받아들여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추후에 피드백을 또 더 받아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번에 특별 배당도 같이 함께 배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규모가 증권가 쪽에서 예상하는 게 좀 약간 천차만별인 것 같긴 해요. 뭐 적게는 뭐 150조에서 뭐 200조까지도 주주환원을 삼성전자가 이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제 주주환원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서 볼 수 있냐면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메모리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또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증설도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 자금에 대한 또 이제 마련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로 인해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환원책을 얼마나 이제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주들이 정말 이 기업을 믿고 중장기로 내가 더 투자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투자 플로우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책, 이 주주환원책이 다시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 이제 상승 반등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목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SK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계속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거든요. 올 상반기까지 사실 삼성전자가 작년에는 이제 대규모 이제 수주는 받긴 했지만
적자가 있었잖아요. 지난달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월로 쳤을 때 흑자를 이제 내기 시작하면서 파운드리 쪽 얘기하시는 네네 거예요? 파운드리 예. 쪽이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그 파운드리 이제 가동률도 개선이 네. 되면서 지금 베이스 다이 쪽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2나노 공정까지 이제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그 전에 이제 애플과 테슬라에서 받았었던 이제 수주들도 이제 물량을 소화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매출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삼성전자 쪽에서도 충분히 이런 매력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부문 쪽에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네. 삼성전자를 계속 좀 더 하반기에 이런 모멘텀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관점으로 계속 삼성전자를 저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닉스가 또 ADR도 미국 시장에 상장했기 때문에 예. 여전히 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받아가는 것 같고요. 주주환원도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뭐 나올 게 윤곽이 되는 건데 네. 하이닉스는 안 나왔고 뭐 또 내놓거나 또 액분 얘기도 좀 있고 그렇죠? 네네. 뭔가 그래서- 수급도 조금 더 가벼운 것 같고. 네. 네. 그 액면 분할 관련된 것도 사실 삼성전자가 이전에 액면 분할을 한번 한 상태였었잖아요. 예, 삼성은 그래서 했죠. 네. 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또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가 이제 5만 전자 갔을 때였고, 근데 원래 거의 이제 삼성전자도 황제주였었다가 이제 액면 분할을 이제 해서 지금의 이제 가격까지 5만 원대에서 올라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또 많이 사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긴 하지만 주당 가격이 어느새 너무 많이 지금 높아지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금 유치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려면 접근성 자체가 일단은 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SK 하이닉스도 액면 분할을 좀 더 이제 고려해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뭐 바뀌거나 한 거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액면 가격이 이제 바뀌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다 삼성전자보다도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공감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메모리 쪽에 있어서 최강자, 이런 이제 인식의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하여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상으로도 조금 더 변동성이 있게끔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가총액만 봤을 때는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많이 삼성전자랑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또 어느 정도 또 다시 일시적으로 일단 탈환을 했다가 시가총액이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지금 위협하면서 지금 HBM 점유율을 지금 계속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잘 지키거나 거리를 또 다시 좀 벌려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리저리를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랑 이렇게 또 시가총액이 약간 좀 벌어진 이유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이런 이제 평 자체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또 수율적으로 지금 계속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 내던 파운드리까지도 이제 좀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국면으로 좀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랄까요? 괴리율 이런 것들이 좀 발생 SK 하이닉스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도 한참 이제 300만 원 찍을 때 400만 원, 450만 원 그렇죠. 이런 이제 목표가가 제시됐던 게 저 아직까지 기억에 네. 남거든요. 근데 제가 당시에 저희 이제 6월 달에 방송 나왔을 때도 이게 기술적인 구간들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3번의 이제 변동성 구간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런 이제 구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고점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번은 우리가 투심을 꺾고 가야 되는 구간이니 좀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추세적으로는 대추세를 한번 강하게 지금 꺾으면서 그렇죠. 조정을 꽤 예. 크게 줬단 말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대형주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30% 정도 주면 조정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나왔네 하는데, 대형주가 지금 뭐 최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40~50%까지 맞아요. 빠졌거든요.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빠지면서 추세적으로도 이제 그 강력했었던 상승 추세를 한번 강하게 꺾은 지점이 이제 지난 이제 6월 달, 7월 달 이렇게
2달에 걸쳐서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월 달 기점으로 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때 이제 좀 거론됐었던 키워드가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FCF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어차피 이 지금 AI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계속 나왔던 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회사채를 또 계속 발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와중에 이게 현금 흐름이 바닥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게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과도하게 또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 이미 6월 달부터 미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헤지 펀드나 자산 운용사 이런 쪽에서는 이미 반도체는 메모리 쪽에선 차익 실현을 좀 하고 하이퍼 스케일러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 붙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좀 맞물렸었던 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악재들을 좀 소화를 하면서 지난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샌디스크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성장성이 탄탄하구나 하면서 지금 확인을 또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2분기 때 한번 이제 계속 전망들이 꺾이면서 원래 기존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컸거든요. 1분기가 너무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실적 발표 나오게 한 2주, 한 달 전쯤부터 갑자기 그 눈높이가 맞아요. 낮아지기 예. 시작하면서 2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정확히는 사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 빅테크 기업들, 악재들 갑자기 나왔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같이 함께 이제 실적 나오면서 계속 빠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반도체가 요즘에는 뭐 사이클 산업이라고 보기도 참 이게 메가 사이클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이클은 계속 유효할 거예요. 내년에도 실적 좋고 내후년에 실적 좋은데 근데 올해는 급격하게 엄청나게 치면서 갔었던 거잖아요. 실적 자체가. 근데 이 실적이 치고 올라가는 그 속도감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뎌지지 않을까? 그걸 시장이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가격은. 그런 네. 부분들이 지금 이제 선반영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전망치들이 좀 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3개월간 강력하게 보여줬었던 그러니까 4, 5, 6월 달에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상승률을 보는 거는 조금 이제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요. 네. 대신에 이제 실적 발표를 우리가 또 확인하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단 지지력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조정이 다 일단은 한 차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상승 조정을 좀 반복하면서 이제 완만하게 이제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고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시는 이제 분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 오는 어떻게 보면 노이즈도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비중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적정 비중을 제가 20%에서 30% 정도 선에서 제시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는 사실 일회성 비용을 좀 제거하고 봤을 때 컨센 상당했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익 추정치보다 좀 내렸는데 그 원인이 너무 많았어요. 뭐 너무나 많은 컨센 하단이었죠. 그렇죠. 풍문도 좀 있었고 심지어는 뭐 거의 뭐 엔비디아의 헐값의 메모리를 좀 공급했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좀 나왔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종합해서 보니까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더 많은 이익폭을 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게 그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HBM4의 출하 지연에 대한 영향이 반영됐다는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 삼성전자가 이제 범용 디램의 가격 상승 이점을 반영시켰고 일회성 비용 좀 제거했을 때 컨센 대비 좀 상회했던 아주 뭐 긍정적인 실적 성과를 좀 냈는데 SK하이닉스는 HBM4의 수율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고요. 여기도 해서 이제 범용 디램 가격에 이제 인식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뭐 제값을 좀 잘 반영시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최근에 SK하이닉스의 3분기 그리고 4분기의 이익 추정치 상향 기조를 좀 감안해 볼 때 가격 정상화 구간들이 이제 3분기에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공통점은 이제 엔비디아향 HBM4의 출하량들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상됐던 지연이 된다는
된다는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엔비디아의 어떤 출시 일정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수율 이슈가 좀 부각된 거고, 첫 번째가 이제 인터포저의 일단 뭐 수율 요건들인데, 인터포저가 뭐냐면 이제 중간 기판이에요. 네. HBM과 이제 GPU를 좀 연결하는 중간 기판인데 이게 열을 가하면서 시키는 과정에서 휘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양품으로 좀 전환되는 과정에서에 대한 수율 이슈가 좀 부각됐고, 두 번째는 HBM4E 16단에 대한 이 적층 수율이 있고, 세 번째가 접합 수율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좀 구현되다 보니까, 물론 HBM4E는 올해보다 이제 내년 초기 양산이니까 이걸 좀 논의를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 인터포저 관련된 이 수율 이슈가 좀 부각되다 보니까 이걸 좀 개선시키는 과정에서 2분기에 출하량이 좀 감소됐던 측면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3분기에 부분적으로 좀 정상화가 좀 되면 비율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전망치로 좀 나왔던 요인들을 좀 보니까 HBM3가 그래도 올해는 한 전체 비중이 한 67%, HBM4가 한 32%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반기에는 HBM4가 HBM3보다는 그 비중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보다는 네. 좀 달라진 해석 차이가 좀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 HBM4와 HBM4E의 합산 점유율을 보면 일단 HBM3 대비해서 한 60% 정도 전체 비중이 좀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이점 측면들은 올해보다는 좀 내년도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근데 HBM4부터는 이제 수율에 대한 전쟁이 좀 시작된 거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샘플을 제출했고, 일단 가격적인 이점도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뭐 일단 이 파운드리 부분이죠. 일단 베이직 다이를 그쵸. 자기들이 만드니까 예. 로직 다이를 이제 붙여서 이제 가는. 근데 그 구조에 대한 단가 이슈까지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이점이 좀 될 것 같은데, 최근 뭐 UBS나 국내 신규 커버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 HBM 시장 점유율을 SK하이닉스를 좀 제치고 1위에 좀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율적인 이슈인지 이렇게 보기엔 좀 아직까지는 뭐 무리가 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양산 캐파에 대한 그 숫자가 삼성전자가 수율의 안정성을 더 확보해서 좀 가는 구조가 좀 명확해진다면 당연히 물량적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점유 상향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뭐 2027년도 HBM의 매출액을 삼성전자 기준에서 보면 111조 추정을 했고요. 영업이익을 한 83조.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한 269조고 269% 정도고, 영업이익은 한 300%가 더 증가된 요인인데, 일단 범용 메모리에 대한 어떤 내용들 좀 제외한 수치입니다. SK하이닉스도 일단 뭐 HBM 판매 비중이 95조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 111조 대비해서 그만큼에 대한 15조, 한 20조 정도의 격차가 좀 남아있는 셈이고요. 영업이익 70조니까 각각의 뭐 100%대 성장은 좀 맞는데, 큰 폭의 성장 기조를 좀 가져가는 건 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내년도 HBM4의 이점을 좀 반영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AI 데이터 센터의 최근 뭐 착공이 좀 지연되거나 프로젝트가 좀 중단됐던 사례를 좀 보면, 이게 기술적인 병목이라든가 자금 조달의 이슈 내지는 메모리 수급의 부재, 이런 영향들보다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좀 중단된 건이 한 2건 정도가 있었고, 이게 연속해서 좀 나오다 보니까 다수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 해석한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방향성들, 지금 건립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좀 종합해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 문제는 항상 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이슈가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 수급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일단 근거리에서 전력 수급이 좀 원활했던 AI 데이터 센터의 건립 지역은 괜찮은데, 이게 사실 먼 지역에서 전기를 좀 끌어와서 전력 인프라를 좀 구축해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요인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리 연동 효과도 있고, 일단 여기서 좀 신규로 좀 짓고 있는 그런 건립 과정에서 뭐 환경적인 규제 이슈가 좀 같이 병합해서 좀 가다 보면, 일단 이거는 착공에 좀 상당수 좀 지연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시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기조가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이제 확장적인 원전 정책 부분이죠. SMR이 좀 가든 복합 화력 발전소가 좀 가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자체만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커버하기에는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투자 기조에 대한 정책 방향성과 좀 같이 맞물려서 가면 환경 규제 부분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여도가 좀 높기 때문에 저는 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장 종료 후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했죠. 프리캐시 플로우의 한 50% 이상이랍니다. 이게 원래 정책을 보면 50%로 좀 픽스가 됐고, 이게 50% 이상이라는 온도차의 변화가 있었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는 좀 다르게 2027년도까지에 대한 정책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올해까지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비율이 프리캐시플로의 이제 50%라는 것을 이제 명문화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향 요건들은 이제 내년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상향 부분들 이게 좀 기대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이제 본장에서도 좀 양호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 의미를 단순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수급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간다라고 좀 해석하기보다는 네. 수급의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조라는 이 자사주의 매입 소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숫자를 좀 봤을 때 시총의 뭐 3.6%밖에 좀 되지 않지만 이걸 좀 결코 좀 작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규모로 보면 뭐 현대차의 시총 대비해서 50%의 지분을 살 수 있는 여력, 삼성 SDI를 전체를 살 수 있는 시총이 여력이다라고 좀 합니다. 그러네요. 코스닥에서는 뭐 1위부터 3위까지를 다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이죠. 저는 이게 사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일단 8월 증시 흐름 안에서도 오히려 이 일별 변동폭은 저는 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1월 19일까지 매입되고 있는 자사주의 규모를 좀 고려해 볼 때 아무리 이제 시장에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하방을 좀 상당히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상방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가속화될 때 오히려 그 상방도 좀 이끌 수 있는 주체의 역할을 좀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요건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좀 보기보다는 일단 자사주 매입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10월 달에 이제 특별 배당 요건들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 프리캐시플로에 대한 내용들 봤을 때 보수적으로 이제 110조의 절반이었으니까 55조에서 60조를 좀 예상을 했는데 40조를 빼면 20조밖에 이제 주는 이제 몫이 적어지니까 그럼 배당 기인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봤는데 이걸 이제 90조까지 좀 상향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다 보면 특별 배당에 대한 비율 요건들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의 뭐 특별 배당 요건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발표되는 시점들 이거는 중간 배당 성격이라든가 이제 기말 배당 중간 배당 성격이나 분기 배당의 어떤 성격보다는 기말 배당의 유입 효과를 좀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오히려 수급적인 기조를 외인 중심으로 더 크게 반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저는 체크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마지막 좀 말씀드리는데 프리캐시플로에 대한 비율이 아무래도 SK하이닉스 대비해서 큽니다. 260조의 절반이니까 이제 130조가 좀 모수가 되고요. 여기서 지금 정규 배당액을 9조 8천억 정도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차감하면 120조가 좀 남고 지금 자사주를 사서 이제 임직원 성과금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 비율과 추가적인 매입 비중을 보면 보수적으로 이제 40조에서 50조라고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합산적으로 해서 이걸 다 차감하고 보더라도 일단 현금 배당의 재원은 70조에서 많게는 한 90조까지 좀 줄 수 있는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 상단 기준의 특별 배당 요건 기재 보니까 17,000원 주당. 그럼 이걸 25만 원의 시가 배당률 적용하니까 7%대 시가 배당이 나는 거죠. 대단히 높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화된 메시지가 아직 삼성전자의 뭐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좀 되지 않았지만 저는 SK하이닉스의 이 큰 상승폭만큼 충분한 시장의 기대 요인들 심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